그러니까 이번에는 다 공식으로 다시 풀기. 주말이잖아. 다 공식으로 다시 풀기. 다 공식으로.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풀지 말고 공식으로 풀기. 공식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아니, 이거 좀 신기한 거 같아요. 뭐가? 똑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 푸는 거. 뭐 언제는 안 그랬냐? 항상 그랬잖아. 이걸 좀 지금 이상한 녀석을 찾아서 이상한 소리 하네. 자, 기본 문제 11번. 이게 선생님이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우리 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분석하던 걸로 2차 분식 푸는 거라고 알려드렸죠. 그냥 전적으로 그거 이용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fx 하나 그려져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gx 하나 더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점좌표를 잘 봐야 되거든. 이쪽에 만나는 점이 A, 둘이 만나는 점이 B, P, 여기 B, 그 다음에 여기가 C, 둘이 또 만나는 점이 Q, 그 다음에 여기가 D. 지금 그림상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확인돼요? 자, 이때 우리는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시켰냐면 fx에다가 곱하기 gx를 해서 뭐가 나와야 된대? 음수가 나오는 지점을 찾아야 되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린 양수야? 왜? 양수가 나오는 데를 찾으라고 시켰어.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fx가 양수고 gx도 양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fx가 0보다 크다. 그래프로 전적으로 그냥 분석하면 돼. 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아니? 0을 y는 0, x축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확인됐나요? 자, fx 빨간색으로 그래프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지. 확인돼요? 여기서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위에 있는 데 찾아야 되잖아. 언제야?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c보다 크면 되지 않아? 같아지는 지점이 c와 a잖아. 그러면 영역이 세 군데로 나뉠 거 아니야. 일부러 선 안 그렸어. 확인돼야 안 돼요? 이해돼야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gx는 초록색이야. 이렇게 그려놨어. 자, gx가 어떻게 돼야 돼? 마찬가지로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부분 찾아야 되지. 어디야? 또 b랑 d에서 같아지잖아. 그러면 영역이 또 세 군데로 나뉘겠지. 초록색이 더 위에 있는 건 가운데. b하고 d 사이. 그러면 결국 x가 뭐야? b하고 d 사이.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두 개를 곱한 게 양수가 되려면 얘와 얘가 동시에 모두 만족이 돼야 되니까 AND가 되겠지. 맞습니까? 공통범위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수직선에다 표시를 좀 해보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어. 자, 빨간 거부터 A보다 작아. 이렇게. C보다 커. 이렇게. 그 다음 초록색 표시하면 B하고 D 사이잖아. 이렇게. 그럼 두 군데 다 지나가는 데가 여기 보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X가 결국 공통범위로 C와 D 사이에 있겠군요 라는 걸 밝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다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fx랑 gx를 곱한 게 양수가 되려면 fx랑 아니다 여기 밑에다 하자. 두 번째 fx가 음수 gx도 음수면 되는 거잖아. 맞죠? 또 파란 거 있는 그대로 재활용. 그 다음에 fx 빨간 거. 빨간 게 파란 거보다 낮은 범위. 어디야? A하고 C 사이에. 그러니까 x가 어디에 있어? A와 C 사이에. 확인됩니까? 그 다음 다시 초록색 gx가 파란 거보다 낮은데 어디야? B하고 D 사이에서는 높았잖아. 반대쪽이겠지 뭐. 그래서 x가 B보다 작고 또는 x가 D보다 크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확인돼야 한대요. 그럼 다시 요거 수직선에서 표시해보면 수직선 그려놓고 순서대로 A, B, C, D잖아요. 그러면 A 빨간 거부터 A와 C 사이 이렇게 파랑 초록색 B보다 작고 D보다 크고 그러면 겹쳐지는 범위가 이번에도 여기겠지.
그러면 x가 어떻게 됩니까? a와 b 사이. 됩니까? 네.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으면 돼? x가 a와 b 사이 또는 x가 c와 d 사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 할 수 있겠어? 요즘 괜찮아? 심장 문제 있냐? 괜찮아? 풀 수 있겠어? 어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하나 풀었잖아. 네. 오늘 해야 될 거 공식 먼저 알려주고 갈게. 네. 그럼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한번 더 풀어주지 뭐.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2차 부등식의 풀이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자,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 필기를 해서 좀 정리를 해놓고 외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 선행으로 하는 중이니까 가능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풀되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공식 이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다 이걸로 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시험 기간에 들어가서부터는. 네. 알겠죠? 네. 자, 그럼 2차 부등식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물론 A, B, C가 전부 다 상수, A는 0이 아닐 거야 라는 조건이 붙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일단 A 있지? A의 부호를 플러스가 되게끔 식을 정리해 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걸 안 하면 외워야 될 게 두 배로 늡니다. 무조건 A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 A가 이미 플러스잖아? 쓰면 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야.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만 다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서 식 정리해 주라는 얘기야. 무조건 3이 되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지. 무조건 양수가 되게. 확인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는 X 값을 그냥 찾습니다. 근해 공식을 써도 좋고요. 인수분해를 해도 좋고요. 어떻게든 0 되는 X값 두 개를 찾으시면 돼요. 물론 중근이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찾는 거야. 확인됐니?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식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올 거야. 어떻게 될 거냐? 2차식 있지?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는 2차 방정식. 2차식이 0보다 크게 되거나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확인됐니? 이때 그래프를 그리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풀이 과정을 가지고 올 건데 모든 문제를 다 그려서 풀었잖아,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부터는 앞에서의 경험을 통해 얘네 두 가지 케이스가 어떤 범위를 가질지 외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어떻게 될 거냐? 자, 2차식의 최고 차익에서 양수로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겠지. 요렇게 X축이 지나가겠지. 0보다 큰 범위면 어디야? 요쪽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2차 함수가 더 큰 범위.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좁은 범위, 여기가 되는 거야. 아래쪽 범위. 확인돼요? 그러면 파란색 범위와 이 주황색 범위를 비교해봐. 어느 쪽이 더 넓고 큰 범위가 되겠니? 파란색 범위가 더 넓고 크겠지? 즉 0보다 크면 우리는 지금부터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0보다 작으면 작은 범위, 좁은 범위라고 생각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식을 정의하고 X값 찾으라 그랬지. 여기서 찾은 X가 그냥 가정해.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해버리잖아. 알파가 물론 작고 베타가 큰 숫자라고 우리는 여기까지 가정을 할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큰 범위라고 하면 바로 부등식의 해가 X가 알파보다 작아요 또는 X가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그냥 만들어진다고 외워서 푸는 거야, 이제부터. 확인? 그 다음 여기는 좁은 범위니까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갇혀있는 범위로 외워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지금부터 외워서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숙제로 해야 될 일이 이 과정에 맞춰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여기 있는 애를 가지고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 fx 지금 보니까 최고 차이 계수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냥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얘가 1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위로 블록이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가자고. 확인되니? 그럼 우리는 fx라는 관계식을 지금부터 만들 수 있어. 왜? 0 되는 지점이 언제야? D랑 여기 A랑 C잖아. A랑 C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fx라는 관계식이 x-a랑 x-c인 거야. 그때 우리는 첫 번째 일단은 gx까지 만들고 가. gx는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0 되는 지점을 찾으면 b랑 d잖아.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럼 여기서 바로 x-b에다가 x-d를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fx랑 gx가 있다고 가정하자고 우리는. 확인되지?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뭐야? 둘 다 0보다 큰 범위 찾으라고 그랬지? 맞니? 그러면 0보다 크면 뭐라고? 큰 범위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 0보다 크잖아? 큰 범위야. 0보다 작으면 좁은 범위야. 확인돼요? 그럼 큰 범위 어떻게 하면 돼?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c보다 큰 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근데 gx는 봤더니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양수가 되게 바꾸라 그랬지. 그럼 얘를 양수로 바꾸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지. 큰 범위인 줄 알았더니 뭐가 됐어? 좁은 범위로 바뀌어버렸지. 그럼 gx에서 찾은 해는 좁은 범위니까 b와 d 사이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그림 안 그리고 해석 안 해도 바로 나오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잖아. 우리가 찾아놓은 범위랑 여기랑 비교해봐 천천히. 저 그림을 봤을 때 b와 d가 지금 크기가 나와 있잖아. 이제 우리가 해를 직접 찾으면 뭐 3이랑 5가 나오면 당연히 3, 5 5랑 3이 나오면 3, 5 이렇게 바꿨으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가자고. 그건 얘기 안 했어. 요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 두 번째로 찾아야 될 범위가 얘가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은 범위 찾는 거지? 그럼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좁은 범위. 그러면 0보다 작을 땐 x가 a와 c 사이. 물론 a가 더 작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0보다 작잖아. 원래 여기 마이너스였어.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플러스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럼 좁은 범위인 줄 알았더니 넓은 범위로 바뀌어버린 거지. 확인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 x가 b보다 작고 또는 x가 d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럼 어때? 우리가 찾아놓은 범위랑 동일하지. 이렇게 중간 과정이 싹 생략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앞으로 우리 숙제를 한 번 더 할 거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공식 자체를 지금 누가 한 명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놔. 이것만. 빨리, 아무나 빨리. 시간 없어. 나다 싶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부회장. 솔선수범. 그리고 모두 다 핸드폰을 꺼내세요. 이거 보면서 같이 갈 거야. 그래서 펼쳤나? 올려요? 응, 올려놔. 됐어? 응? 그렇죠. 됐죠? 이거 중간에 풀다가 지워질 수도 있어서 선생님 일부러 좀 찍어 놓으라고 한 거고.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서 문제를 2번에 걸쳐서 풀 거야.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2번에 걸쳐서 풀 거야. 자, 보여는 줘야지. 21번. 겹치는 문제는 한 번에 그냥 풀고 넘어가더라도 안 겹치는 문제들은 하나씩 다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계산한 게 x 절대값 x-1보다 작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고 하잖아?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 그리면 돼.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가 누구랑 누구야? 2차 함수 요거 하나 그려야 되지. fx로.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절대값 붙은 1차 함수 하나 더 그려야 되지.
gx로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돼. 확인되니?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거야. 좌표 평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란 거부터 그려보자. 얘는 1,0을 지나야 되지. 1일 때 0 되는 거잖아. 그리고 원래 있던 그래프가 x-1을 그린 다음에 절대값 붙이는 거잖아. x-1이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데잖아. 절대값 붙었으니까 밑에 있는 게 올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뭘로 그려진다? 이렇게 생긴 V자로 나오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이게 gx야. 확인됐니? 자, 그 다음 빨간 거. 표준형 바꿀 거야. 그럼 x-1에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되는 거지. 그럼 1, 마이너스 6. 하나, 둘, 셋, 넷, 여기쯤. 그리고 이렇게. 축방이 여기 있게.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려놨을 때 파랑이 더 큰 범위 찾아야 되지, 빨강보다. 같아지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 보이잖아. 이 지점이 언젠지를 알고 나면 파랑이 더 큰 범위는 사이 범위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확인돼야 안 돼요? 좋아. 그럼 같아지는 지점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쪽 지점을 먼저 찾으려고 하면 이쪽 지점은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5가 x-1이라고 같아지는 지점이지? 맞아? 쭉 풀어.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4가 0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4랑 마이너스 1.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양수 쪽에 있지? 4네. 이해됐지? 자, 그럼 이번에 이쪽이야. 여기. 그럼 여기를 찾으려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한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같아지는 지점 찾으면 되겠지? 이 항에서 정리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이 0 되는 거잖아. x가 바로 찾으면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바로 그냥 그래프 다 그렸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4보다 작으면 되겠군요. 요겁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 이게 그래프야. 제일 직관적이야. 확인되니? 그럼 이거 안 하고 나 공식으로 풀고 싶어요, 선생님. 공식으로.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절대값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벗겨야 되겠지. 범위부터 나눠야 돼. 절대값 안에 식을 0으로 만드는 애가 1이지. x랑 x로 나누지. 그리고 부등호 없는 거, 등호 있는 거 붙여서 첫 번째 범위. 어떻게 하면 돼?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범위는 x가 1보다 이상일 때.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나눈 다음에 식을 다시 쓰란 얘기지.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한 게 x 마이너스 1이랑 같아지는 x값들을 우리 보고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식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절대값 벗겨냈으니까. 확인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항해.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범위를 일단 찾아야 되겠네? 0으로 만드는 애, x가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4잖아요. 근데 최고차이에서 양수 돼 있지? 0보다 작지? 그럼 넓은 범위, 좁은 범위? 좁은 범위. 그럼 결국 x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되겠군요.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둘 사이에 공통범위 찾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야, 근데 이거 잘못 풀었잖아. x가 1보다 작으면 여기 부호 바뀌어야 되잖아. 이렇게.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그럼 자, 한 번 더 해봐. 어차피 할 거니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가자.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좁은 범위인 거 똑같지? 그러면 만족하는 x값 찾으면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우리는 x가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2와 3 사이로 들어오겠군요. 이렇게.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얘랑 얘 사이의 공통범위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되면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아지면 되겠군요. 일단 반쪽 푼 거야, 우리. 나머지 반 풀면 돼. 그럼 자, 여기는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x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잖아. 이 항에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지는 거지? 최고차이에서 양수 0보다 작으니까 좁은 범위.
그 0 만드는 x값 찾았더니 아까 4랑 마이너스 1 나왔지. 그래서 좁은 범위로 바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구나. 그러면 마찬가지. 얘랑 얘랑 공통범위. 어떻게 돼요? x가 1 이상 4보다 미만. 그럼 얘네 둘의 범위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합치면 되지? 마이너스 2부터 x가 시작을 해서 쭉 올라오다가 1이 되기 전에 끊겼는데 1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쭉 이어지겠지?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잖아. 확인됩니까? 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푸는 거야. 네. 알겠지?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23번으로 가보죠. 2차 부등식에 2차식 fx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나왔다. 자, 23번. 약간의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긴 한다. 자, fx가 0보다 작아. 근데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커. 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랑 뭐가 좀 달라. fx가 분명히 0보다 작지? 그럼 넓은 범위였어, 좁은 범위였어? 좁은 범위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넓은 범위로 나온 거 아니야? 맞지? 이 말은 무슨 얘기야?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했더니 즉 최고 차이 계수를 양수로 만들면 마이너스 fx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의 해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 추론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럼 자, 추론했어. 이제 이 상태에서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2랑 여기 보이는 이 5라는 애가 결국에 뭐란 얘기야? 0으로 만드는 x값이라는 얘기잖아. fx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fx라는 녀석을 어떻게 쓸 거냐?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a 그리고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5를 곱한 거군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이는 거죠. 단 a가 무슨 수? 음수. 이렇게. 여기까지 되니? 좋아. 그럼 자 이렇게 했을 때 부등식 f의 마이너스 x가 0보다 이상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값을 찾으라 그랬지? fx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알았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 만들면 돼? f의 마이너스 x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돼요? a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a에다가 a는 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야, 마이너스 부호를 앞으로 다 당겨 나가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5가 돼버리게 되겠지? 확인돼요? 이 상태에서 이 식이 어떻대? 0보다 이상이 되는 범위를 찾는 거였나? 그렇죠. 0보다 이상이 되는 범위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는 이 a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음수지. 이대로 공식으로 5 풀어. 그래서 뭐 할 거야? 양수로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a라고 양수로 바꾸고 x 마이너스 2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5를 한 다음에 0보다 이하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 양수잖아. 맞지? 좁은 범위인 거 확인했잖아. 그럼 결국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랑 2 사이에 있겠군요.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정수의 합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지? 맞아? 계산할 수 있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공식으로 푼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이게 공식으로 푼 거.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푼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지.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거든? 얘를 그린 거야. 0보다 작은 범위가 이 범위가 나와야 돼. 그럼 0이 딱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2랑 5가 0이 딱 되는 지점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같아지는 지점. 그러면 이 참수 그래프를 이제 우리는 그릴 거잖아.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든 위로 블록하게 그리든 내 맘이거든? 어떻게든 그려서 이 fx라는 범위가 빨간색이 하얀색보다 아래쪽에만 오면 돼. 이 범위 내에서.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갑자기 여기서 뭐야? f의 마이너스 x가 나왔지. x 대신 마이너스 x가 대입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그래프 뭐 하라는 얘기야? y축 대칭하라는 얘기잖아.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우리 안 했냐? x축 대칭. x축 대신이요?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고 y축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고 원점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기억 안 나? 살짝 기억났어요. 살짝. 진짜요? 그래. 그러면 y축 대칭을 해. 그러면은 여기 점이 뭘로 바뀌겠어?
마이너스 5로 바뀌겠지.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2가 1로 넘어올 거니까 2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야? 0보다 이상인 범위 찾으라 그랬지. 다시 0 나눠놓고 0보다 이상이 되는 범위는 여기잖아. 바로 x가 마이너스 5 이상 2야. 바로 나오잖아. 맞아, 아니에요? 바로 보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편할 때가 있고 공식이 편할 때가 있고 그래. 뭐 어떻게 됐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27번으로 가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안녕 못했네요. 뭐 하는 거야? 야, 신발에서 냄새나, 소정아. 냄새나 이걸 가리고 들어가. 자, 그러면 27번 문제. 여기서 가보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루트 kx의 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4가 실수가 돼야 되는데 확인되니? 야, 그러면 루트 안에 뭔가 숫자가 들어갈 거거든? 근데 그게 들어갔을 때 실수가 되려면 들어가는 이 숫자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0이 되면 돼, 안 돼? 돼. 0보다 큰 양수가 돼도 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실수 x에서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x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4가 0보다 이상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0보다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 문제를 끝까지 쭉 봤더니 얘가 뭐 2차 부등식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K가 정수라는 얘기밖에 안 나왔잖아.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반드시 꼭 2차 부등식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2차 부등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되겠지. 이 K가 음수일 때, 두 번째 K가 0일 때, 세 번째 K가 양수일 때로 나눠서 대충 그리는 거지 그냥. 그럼 자, K가 음수야. 위로 블록이겠지. 맞아? 여기 X축이잖아. X축 만들어 놓고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도 될 거 아니야. 어떤 모양이 되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돼. 항상 0보다 이상인 게 맞아? 항상 0보다 위에 있는 게 맞아? 밑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든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k에다 0을 대입하면 0, 0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식이 어떻게 돼? 4가 0보다 이상이 돼가 되는 거지. 맞는 말이잖아. 성립하는 게 확인이 됐잖아. 그러면 우리는 k가 0도 내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값에 포함시키면 되겠구나. 0일 때 성립을 하니까. 확인돼요? 그럼 자, 마지막 k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지. x축 만들어 놨어. 아래로 볼록하래.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어느 모양이 될지를 생각해야 돼. 항상 얘가 0보다 이상이 되게 0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져도 되는 거잖아. 대신 0보다 작아지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0보다 작잖아. 안 되겠지. 얘는 0이랑 같아지긴 하지만 항상 위에 있는 게 맞잖아. 얘는 같아지는 것도 없이 무조건 위에 있잖아. 다시 말하면 x축하고 교점이 하나가 나오거나 없거나. 그럼 주어진 식에서 뭐 하면 돼? 판별식을 만들어서 썼을 때 0보다 2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자, 판별식 만들자고.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판별식은 9k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6k 이게 0보다 이하가 되게. 그럼 이제 우리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 굳이 그래프 안 그려서 풀어도 되잖아. 공식 가르쳐주잖아. 공식대로 푸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최고차익에서 일단 양수인 거 확인했지? 좁은 범위로 그려지는 것도 확인했지? 그럼 얘 0 만드는 애가 k가 0일 때랑 9분의 16일 때. 그럼 여기서 k의 범위는 0보다 이상 9분의 16보다 이하가 되겠군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또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k는 0보다 크고 9분의 16보다 이하겠군요. 이렇게.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성립할 수 있었잖아. 2번에서 찾은 범위와 3번에서 찾은 범위를 합치면 되겠지? 그럼 빠졌던 0이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모든 실수 K가 실수가 들어선 정수 K겠을 찾아 그랬지?
9분의 16이 1점 얼마잖아.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게 0하고 1밖에 더 있겠니? 그러면 몇 개야? 그래, 그렇게 끝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푼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 알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K가 뭔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순하게 그냥 식으로 넓은 범위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무조건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게 그래프 그리는 것과 식으로 푸는 것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다 사용하고 있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2차 부등식이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할 때. 해가 오직 한 개야? 야,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범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숫자가 해를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2차 부등식이니까 2차항의 개수는 a 플러스 1이 0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fx라는 하나의 관계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a 플러스 1에다가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x 플러스 a 플러스 1 이거라고 생각을 하자고. 반대쪽에는 그냥 통째로 적어놓은 거야. 그랬을 때 이 fx라는 관계식이 0보다 이하가 돼야 된대.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줘야 돼. 근데 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같아지는 점이 범위가 아니라 숫자 한 개만 딱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x는 뭐다? 라고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러려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a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지? 다 그려보면 돼. 만약에 내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이하래. 0보다 낮아지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 이 그래프 아니란 얘기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요때가 0이랑 딱 같아지고 나머지는 다 높으니까 교점 하나 딱 나오네. 이렇게 돼버리면 범위로 나오게 되겠지. 0보다 작아지는 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되는 거 누구야? 얘밖에 없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자, 이번에는 만약에 얘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봐. 2차 부등식이니까 0은 안 될 거 아니야. 음수가 돼버리면 위로 볼록이잖아. 이렇게. 그럼 0보다 작아지는 범위가 넓게 있지. 하나가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요 점 빼고는 다 작고 요 점도 같으니까 다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려도 마찬가지로 어때? 다 되는 거잖아. 되는 그림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해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최고 차이의 개수인 a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양수. 그 다음 두 번째 fx라는 식이 0이 될 때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 되면 되잖아. 교점 하나니까. 이거 두 가지 갖고 또 푸는 거지 뭐. 그럼 자, 첫 번째 거 풀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를 가지게 될 거야. 두 번째 거 정리해서 풀면 판별식 바로 가자. 그러면 b제곱 25겠죠? 마이너스 4에다가 a 플러스 1에 완전 제곱을 한 게 0이 되게 만드는 a 값 찾으면 되겠네요. 맞니? 정리. 그러면 4배를 한 거에 a의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25가 될 것이고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4분의 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것이고 a는 결국에 플러스를 따라가면 2분의 3 마이너스를 따라가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게 되겠네. 근데 우리는 a가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 된다 그랬지. 둘 중에 큰 거 누구야? 얘잖아. a 값 찾은 거지 뭐.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요거는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지금 수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하지? 근데 사실 그래프를 안 그린 것도 아니야. 우리 다 하나씩 그리면서 맞춰 본 거야, 지금. 확인 다 한 거야.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겠구나. 이해됩니까? 네, 요렇게요. 자, 그러면 또 가볼까? 야, 근데 진짜 35번 진짜 꼭 해야 되냐? 수야, 35번 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맞다. 나 어제 되게 좀 당황스러운 일을 하나 겪었어. 풀기 전에 마무리 좀 하자. 뭐였냐면, 모 학생을 어젯밤에 퇴근하는 길에 만났거든? 근데 내가 그 학생 맨 얼굴을 익숙하지가 않아. 그거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학생도 뭐 핸드폰 보면서 두리번 거리고 있었겠지? 근데 이제 보다 하고 마주쳤을 거 아니야.
갑자기 되게 오버스럽게 하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누구지? 근데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야. 그 친구구나. 그래서 마스크를 좀 벗고 다니라. 얼굴은 못 알아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과연 그 친구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까?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그런 일은 좀, 그래서 어제 좀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얼굴을 모르겠는 거야, 너. 얼굴을. 좀 알고 있는 얼굴이면 보면서 인사라도 반갑게 해줄 텐데 그 친구도 인사하면 얼마나 뻘쭘했겠니. 못 알아보고 있으니. 그래서 좀 그랬다 라는 얼굴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말이지. 자, 35번 어느 수박 농장에서 올해 수박 한 통당 판매 가격을 작년보다 내리면 올해 판매 가격은 야, 판매 가격 판매량 두 개를 조사할 거야. 원래 판매 가격 얼마인지 모르지. A1 판매량 B개 확인돼요? 근데 이제부터 뭐 했대? 판매 가격을 X% 내릴 거지.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100분의 100 마이너스 X에다가 A 곱한 게 판매 가격. 그 다음에 판매량 마찬가지로 100분의 100 플러스 2X에다가 B 곱한 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변하면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 이랬을 때 올해 판매 목표를 작년 총 판매 금액의 11% 이상 증가로 잡았잖아. 맞아요? 그럼 작년 판매 가격은 이거야. 두 개 곱한 거. 올해 판매 가격은 이게 되겠지. 이게 작년, 올해. 그러면 우리는 식으로 세우게 되면 올해 판매하는 가격 100분의 100 마이너스 X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2X를 먼저 땡겨 쓰고 뒤로 곱하기 AB를 붙여버릴 거야. 이게 올해 판매 가격이겠지? 얘가 작년 판매 가격의 12% 이상이잖아. 12% 늘었다는 얘기는 100분의 11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여기에 AB 이상. 이렇게. 그러면 AB가 지워지잖아. 부동호 방향도 안 바뀌고. 그냥 이것만 계산해서 X값 찾으라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해보자. 또 해서 보여줘야지. 분모가 100, 100이니까 만이잖아. 양변을 만 곱할 거야. 그럼 100 마이너스 X에다가 100 플러스 2X 곱하자. 그리고 얘가 만을 곱하니까 112에 002 붙으면 되겠지? 자,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전개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몇 X? 플러스 100X 만 이항하면 마이너스 1200이 0보다 이상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공식으로 풀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 없애야 되잖아. 근데 동시에 2도 약분이 되네? 마이너스 2로 나눠버려. 여기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600 이게 0보다 2야. 자, 최고 차익에서 양수 만들어놨지? 좁은 범위지? 그럼 이제 0 만들어내면 찾으면 되지? 어떻게 해야 돼? 200이랑 300을 붙이고 마마 붙이면 되겠는데? 그럼 0 되는 애가 200하고 300이잖아. 좁은 범위잖아.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돼? 200과 300 사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 200%랑 300%라고? 그러네. 20이랑 30. 그래. 큰일 뻔했네. 20이랑 30 사이. 이렇게. 그래서 20% 이상 30% 이하로 올리면 되겠고. 그럼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풀잖아? 똑같이 하면 돼. 이거 그리고 얘랑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아니면 선생님 저 이거 그리고 싶은데요? 하세요. 얘랑 비교하고 싶은데요? 하셔도 됩니다. 뭘로 하든 결국에 같은 얘기 나올 거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이렇게 정리 그러면.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 김에 필수 문제 19번 보이죠? 우리 이거 빼고 갔잖아, 맞지? 공식도 배웠겠다. 하자. 자, 필수 19번 문제를 봤더니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사이로 그려져 있죠? 이때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k 플러스 25가
0보다 이상이라는 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이거 그래프 그려서 봤더니 되게 복잡했었잖아. 그지? 근데 우리 이제 공식을 배웠으니까 공식으로 문제를 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확인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갈 거야. 이 범위에서는 얘가 항상 성립한대. 확인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 부등식을 결국 풀면 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부등식의 해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자, 근데 이걸 풀려고 봤더니 K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풀려 안 풀려? 안 풀리는 상황이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최고 차항에서 양수지. 0보다 이상이니까 넓은 범위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가 알파랑 베타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알파가 더 작은 수라고 하면은 이 부등식을 풀면 x가 결국 어떻게 돼? 알파 이하 또는 x가 베타 이상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보는 거야. 이 범위에서 나와 있는 모든 x들은 다 이 숫자를 만족한대.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앞에 있는 범위가 뒤에 거에 포함돼야 될까? 뒤에 게 앞에 거에 포함돼야 될까? 앞에 게 뒤에 포함돼야 되겠지? 수직선으로 따라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2까지고 색칠을 하고 이렇게 된 범위가 앞에 범위잖아. 이 범위가 뒤에 범위에 포함돼야 되잖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어떻게? 알파가 여기 있고 이렇게 내려가고 베타가 이쪽에서 올라와도 되겠지. 맞니? 맞니? 이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수직선을 똑같이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여기에 있고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랬을 때 이 그림을 결국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범위가 포함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렇게 돼. 우리가 앞에서 그래프 그렸었잖아. 요걸로 먼저 그리는 거예요. 초록색부터. 0이 여기 있겠지.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냥 대충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뜻하는 얘의 영역은 어디야? 이쪽과 이쪽으로 넓은 범위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지. 아무거나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이쪽에 있어도 되잖아.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범위. 아니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이쪽에 있어도 되잖아. 두 번째 범위. 확인됩니까? 아까 수직선을 나타냈던 걸 그래프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이러면 이해돼?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 확인돼? 좋아. 그럼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문제를 지금 보면 실수 K값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자, 1번부터 내가 만족하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쨌든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1과 2가 있을 때 이 2라는 함수값이 대입되잖아? 뭔가 값이 나와야 돼. 양수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1이 대입돼도 더 큰 양수값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2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잖아? 2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는 순간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양수야. 맞아, 아니에요? 그래프상 더 큰 거니까.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양수야. 그지? 근데 2를 대입했을 때 만약에 음수가 나와버리잖아? 그럼 2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1을 대입했을 때도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1번 식을 완벽하게 만족하려면 F라는 관계식에 2를 대입하게 됐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이상이 되게만 나오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다 2 대입해. 그럼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K, 플러스 25가 0보다 이상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K 이항하면 3K가 이하가 되겠네. 얼마? 9보다 이하. 그럼 K가 어떻게 돼요? 3보다 이하입니다. 라는 첫 번째 범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쪽 그림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가 최소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즉 2번 그림이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0보다 이상이 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도 대입하면 1 플러스 10 마이너스 3K 플러스 25가 0보다 이상.
그럼 이번에는 3K가 어떻게 되면 돼? 다 더하면 36인가? K가 어때? 12보다 이하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자,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확인돼요? 확인돼?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얘가 돼도 되지. 얘가 돼도 되지. 맞냐 아니니?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둘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돼? 공통 범위를 찾아? 아니면 하나로 합쳐? 어떻게? 여러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만든다. 어떻게? 아니, 정답을 이제 찾을 차례잖아. 그럼 정답을 지금부터 찾아보자고. 자, 범위가 두 개 나왔지? 원래대로라면 여기 두 개가 나오면 얘도 되고 얘도 돼도 되잖아. 아무거나 돼도 되잖아. 둘의 범위를 하나로 합치면 돼. 확인돼요? 원래대로라면.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우리 이 그래프 초록색 잘 보잖아? 내가 마음대로 그려놨잖아. 이거 너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축방이 5에 있어.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말하면 2번 그림이 될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1이 5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성립이 안 됐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모른다라면 그땐 두 개를 다 따져봐야 되겠지? 근데 알고 있다라면 굳이 따져볼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뭐야? 얘만 가능한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답이 바로 얘가 정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말 좀. 확인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만약에 그러면 수직선으로 보게 된다. 수직선으로 보게 된다. 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수직선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색칠한 범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는 그림이잖아. 이렇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결국에는 알파라는 한 근의 값이 작은 거잖아. 두 근 중에 작은 거. 작은 근이 2보다 어떠면 돼? 이상이 되면 돼. 확인돼요? 근의 위치를 판별하게 시키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니? 그럼 이렇게 근의 위치를 판별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내려면 다다음 시간에 배우는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수직선 그려서 근의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니까 1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더니 이쪽에는 생길 수가 없으니 이렇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요거 풀어서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뭔 소리인지 이해됩니까? 네, 요렇게. 그래서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할 수 있겠어?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한번 다시 도전해봐.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더 받을 테니까. 아시겠죠? 좋아. 그러면 넘어가서 8번으로 갑니다. 원스텝 8번. 아직 시간 있지? 자, 원스텝의 8번.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부등식 이거의 해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쉽게 풀어줄까? 진짜? 알았어. 그러면 2분의 x-1 보이지? t로 고쳐. 그럼 우리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리면서 바로 풀 수 있어. t로 고쳤지? 그러면 f의 t가 어떤 범위 찾는 거야? 0보다 이하인 범위 찾는 거지. 맞아? 자, 문제 그림 봐. fx 그래프가 여기가 x축이고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로 돼 있지. 맞니? 이거 내가 t축으로 여기를 t로 바꾸잖아? 여기도 t축으로 바뀌면 된다. 그지? t가 대입해서 만들어진 식이니까. 그럼 우리가 ft가 0보다 작은 범위 이 그림에서 바로 해석할 수 있지 않아? ft 나왔지? 요 그래프잖아. 0은 여기 있잖아, 하얀 거. 같아지는 지점이 마이너스 1하고 2고 0이 더 큰 범위, 하얀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는 사이 범위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t의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야? 마이너스 1과 2 사이지. 근데 우리 아까 t가 뭐였어? 이거였지. 원래대로 돌려.
이렇게 되지. 네. 풀어서 x 찾으면 돼.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2랑 4 사이지. x가 마이너스 1하고 4 사이. 정답이야. 치워놓으면 되잖아. 네.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래요.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거 치환 자신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방법도 있어. 어차피 최고 여기 0 되는 애가 마이너스 1이랑 2잖아. fx 만들어. 그럼 최고차에서 뭐 줍니까? a 그리고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지? 맞니? 자, 이때 단 a는 양수야. 그럼 이제 여기서 f에 뭐야? 아까 우리 2분의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지 이하인 지점을 찾으라 그랬잖아. 이 식을 다시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 a에다가 2분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2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정리할 거야. 그럼 a에다가 2분의 요거 통분까지 다 하면 x 플러스 1 되죠. 그 다음에 요거 통분까지 다 하면 2분의 x 마이너스 5 되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2 나가도 되지? 나가면 4분의 1 a가 될 거고 x 플러스 1 되고 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이게 이거야. 그럼 얘가 0보다 이하인 범위잖아.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잖아. 최고차항에서 양수 됐지? 0보다 작으니까 좁은 범위겠지? 0 만드는 x가 마이너스 1이랑 5잖아. 그 좁은 범위로 사이 범위로 만들면 끝. 됐어요? 네. 식을 이렇게 바꿔서 직접 해도 돼. 근데 이거 아이씨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 치환하라고. 그럼 편하다고. 알겠어요? 네. 네. 자, 다음 10번. 아, 또 절대값 나왔어? 할 수 있어, 없어? 뭐야? 10번. 아, 부등식 두 개네? 야, 그럼 절대값 2분의 3x 플러스 a가 3보다 2하지. 야, 내가 이거 절대값 식 범위 나누는 거 말고 공식으로 안 알려줬냐? 좁은 범위, 넓은 범위를 안 가르쳐줬냐? 알려준 것 같은데, 절대값 풀 때. 지금 보니까 절대값 안에 식이 수보다 이하면 뭐라고? 좁은 범위. 수보다 크면 넓은 범위. 하지 않았어? 했어, 안 했어? 아, 솔직히 말해봐. 기억나, 안 나? 안 나? 그럼 풀어. 풀면 되지, 그러면. 야, 그러면 공식 유도를 하고 가자, 이거도. 네. 자, 절대값 안에 식이 있을 거거든?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 식이나 수가 있을 거야. 확인 돼? 이때 절대값을 풀게 될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부등호 있지, 부등호.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등호가 뭐냐에 따라서 식을 푸는 방법 두 개로 정형화시켜서 2차 부등식 때처럼 정리할 수가 있어. 자, 저 부등호가 이렇게 붙었어. 다시 말하면 숫자 쪽이 더 커. 이렇게 되면 식이 더 작다는 얘기지. 우리는 항상 기준을 식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 왜? x가 식에 있을 거니까. 확인되죠? 절대값 안에 있는 x 쪽에다 기준을 잡는 거야. 그럼 그 식이 숫자보다 작잖아. 작으니까 어떻게? 좁아져야 돼. 확인돼요? 그럼 작으니까 뭐야? 좁은 범위. 그럼 좁은 범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안에 있는 식 있지, 식. 걔를 수랑 마이너스 붙인 숫자 사이에 좁은 범위로 밀어넣는 거야. 2차 분식 때처럼. 0보다 작으니까 좁은 범위. 마찬가지로 숫자보다 작으니까 좁은 범위야. 그러면 반대로 크면 식이 더 큰 거지. 크니까 뭐가 되는 거냐? 넓은 범위. 그럼 넓은 범위를 만들면 식이 마이너스 붙은 숫자보다 작거나 또는 식이 숫자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공식처럼 기억하셔도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확인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절대값 붙은 거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프 그려봤잖아. 이렇게 그린 다음에 x축 이렇게 있으면 대칭시켜서 이렇게 갔잖아. 맞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 3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쳐봐. 같아지게 되는 점이 여기랑 여기잖아. 이걸 기준으로 영역을 나눴을 때 숫자가 더 커. 이 초록색이 더 큰 범위 찾는 거잖아. 어디야? 요 사이 범위. 초록색이 더 큰 범위. 맞죠? 즉 숫자가 더 크면 좁은 범위. 확인됐니? 네.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 더 작아, 식이 더 커. 그러면 하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디야? 바깥쪽 범위 2개잖아. 네. 그러니까 넓은 범위. 알겠습니까? 네. 네,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바로 가면 식이 나왔지. 숫자보다 작지. 좁은 범위지.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2분의 3x 플러스 a가 3보다 2하고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야.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 확인됐나요? 네. 그럼 이제 마저 정리. 2분의 3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보다 이상 마이너스 a 플러스 3보다 2야. 그럼 x는 3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보다 이상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보다 이하. 이렇게 풀려서 해가 나온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랑 다른 애 하나 더 있는 걸 보니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가 0보다 이하인 부등식이 2차 부등식 하나 더 있는데 얘네 둘의 해가 똑같아져야 된대. 확인되니? 그럼 자, 일단 봐. 최고차에서 양수지. 0보다 작지. 넓은 범위, 좁은 범위? 좁은 범위. 그러니까 좁은 범위 이게 그대로 여기 오면 되겠구나.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풀 때 좁은 범위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0 만드는 걸 찾아야 되지. 그걸 양쪽에다 썼잖아. 즉 얘네 둘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보이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의 해인 x가 바로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6이랑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거 직접 대입해서 푸느니 근각유사관계 쓰면 편하지 않겠냐? 두 분의 합 3분의 마이너스 4a 이게 뭐야? 마이너 2분의 4 2 네. 그러면 a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6 2분의 3 맞습니까? 네. 그럼 자 이거 아예 산수 끝내버려. 2분의 3 대입해서 얼마 돼요? 2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 2분의 3 대입하면 0 아닌가? 아니네. 얼마 나와요? 야 빨리 산수해. 이거 2분의 3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2분의 3 여기다 대입하면 1 그럼 두 분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뭐야? 2분의 b 그럼 b가 얼마야? 마이너스 6 그래 이렇게 하면 되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건 뭐 그래프 그리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 네. 확인됐니? 응. 어디야? 여기? 응. 수가 10보다 더 클 때 응. 마이너스 수보다 10 크다라고 좀 양수가 나오겠지. 음수가 나오면 당연히 큰 게 맞겠지. 아, 여기가 마이너스 수가 되면 얘네를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위에 거에서요. 응. 마이너스 수 말고 그냥 범위적으로 0보다 하나 크다라고 쓰면 안 돼. 아, 여기?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가 만약에 3보다 2하지.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2가 돼도 절대값 취하면 3보다 2가 되잖아. 마이너스 2.5가 돼도 되잖아. 마이너스 3이 돼도 되잖아. 지금 문제에서는. 근데 이걸 0보다 크다고 하면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되는 애가 싹 사라져버리잖아. 그것 때문에. 절대값을 벗길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12번. 야, 12번 안 해도 되지 않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한대. 우리 앞에서 했었지. 루트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면 돼? 0보다 이상이 되는 그림 찾아서 실제로 그거에 맞춰서 판별식 맞춰보면 되는 거잖아. 네.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들? 네. 넘어갑니다. 13번으로 바로 가죠. 세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야, 이거 그러면 이거는 공식으로 풀기보다 그려서 풀면 이거는 바로 정답 나와. 지금 봐자. 꼬라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hx가 제일 작지. 그 다음에 gx 나와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큰 게 누구야? fx지.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항상 fx가 제일 위에, 그 다음 gx, 그 다음 hx가 제일 밑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럼 하나씩 관계식 일단 적어봐. hx 뭐라고 써져 있어? 표준형 고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에 완전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2지.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fx. x 마이너스 1에 완전 제곱에 플러스 3. 자, 그럼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돼 있지? 맞아? 자, 관계식 3개 다 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정확하게 못 그린다. 얘네 둘은 그릴 수 있지? 그려. 좌표 평면에 점 찍어서. 그러면 x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지는 게 hx야. 확인됐죠? 네. 자, 그 다음에 fx 쪽을 보면은 1,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fx야. 맞니? 자, 이제 가운데 gx 그릴 차례야. g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k가 y절편이지. 다시 말하면 중간에 이렇게만 껴있으면 되는 거야. 맞니 아니니? 근데 얘가 이제 k, y절편 값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지. 최대로 높이 올라갈 때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되냐? 접할 때까지 가면 돼. 이거보다 올라가 버리면 gx가 더 큰 범위가 나올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 버리면. 그죠? 이건 안 돼. 그러면 결국 k가 최대로 올라갈 때가 언제야? fx라는 그래프와 접할 때야. 그러면 최소로 내려올 때는 밑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면 접할 때까지 내려오겠지? 다시 말하면 gx랑 접할 때까지 내려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k값 찾으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럼 자, 요거 하나만 내가 찾아보자. 요거만 같이 찾아보자. 그러면 fx 그래프가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2였나? 맞니? 플러스 4네. 플러스 4.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같을 때 판별식 쓸 거야. 타이양에서.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 k가 0 되는 거지. 판별식 만들면 1 마이너스 4에다가 4 마이너스 k 계산한 게 얼마야? 0 되면 되잖아. 그럼 계산하면 4k 마이너스 15가 0이잖아요. k가 얼마? 4분의 15. 다시 말하면 접할 때 k 값이 4분의 15. 그럼 같은 방법으로 gx는 접할 때 똑같이 관계식 갔다 와서 풀면 되겠지? 확인돼요? 쭉쭉쭉 풀면은 k가 마이너스 4분의 19가 나올 거래.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k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이게 정답이지 뭐.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k 개수는 건 직접 해도 되지? 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럼 15번 또 가보죠. 요거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빨라. 지금처럼 비교할 때는. 왔다 갔다 해보면 되잖아. 됐어? 네. 자, 그럼 15번입니다. x에 대해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15번 문제 잘 봐봐.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가 2k에다가 k-5를 곱한 것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 이게 x-5 이렇게 확인돼요? 네. 이거 k 때문에 뭔가 난감하고 골치 아프고 막 그러잖아. 싹 다 이양해버려.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 쓰고 마이너스 9에 플러스 10k 쓰게 되겠지. 이게 0보다 작아. 자, 그리면 돼. 얘가 뭐야? fx. 여기가 gx. 그러면 gx 그래프가 x축이잖아.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분명히 gx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파란색보다 아래에 있는데 해가 없어야 된대. 그럼 아래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빨간색이 이렇게 그려질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서 한 점에서 만날래?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오면 돼, 안 돼? 그럼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해가 여기 사이에서 나와버리잖아.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에 여기 보는 fx, 즉 fx가 0인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2하면 되잖아. 그냥 그래프로 분석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뭘. 확인됩니까? 그럼 판별식으로 k값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이용하고 싶어요. 한다면 얘 우리 fx라고 생각하고 이거 뭐 하면 돼? gx라고 생각하고 그래프 그려도 돼. 확인되니?
그러면 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보자. x축 이렇게 있어. 2차 함수 fx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맞니? 여기가 얼마?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게. 그리고 축방이 이렇게 내려오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9가 되게.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얘 gx 보잖아? 5, 0을 반드시 지나야 돼. 그리고 2k가 기울기잖아. 맞죠? 근데 지금 보면은 초록색이 보라색보다 큰 범위가, 즉 보라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으면 해가 생기는 거니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되면 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버리게 되면 보라색이 위에 있는 범위가 생기잖아. 해가 있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올라올 때가 최대야. 이거보다 어때야 돼? 더 가팔라져야 돼. 확인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K값의 범위가 더 가팔라져야 된다 그랬잖아. 접할 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9와 접하게 될 때 그때보다 이상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이 이거 있는 식 그대로 보면 요거밖에 못 찾아. 원래는 접하게 되는 점이 하나 더 있거든? 얘가 연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 접해. 이 위에서. 얘가 더 가파르게 뛸 거니까 이렇게. 이 참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거든. 근데 이걸 찾을 수 있겠냐고. 생각도 잘 못하게 되겠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몰아놓고 보는 거야. 물론 해도 상관없어. 답 나와. 확인되니? 근데 이거보다는 난 이렇게 몰아놓고 한꺼번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문제 풀기 편할 거야. 이렇게 해석해봐.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가. 그래서 이걸로 하지 말고 몰아놓고 간다. 그러면 된다. 됐습니까? 자, 16번.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5개가 되도록 한다. 자, 16번.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7k가 0보다 작다.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7k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요거 어떻게 그려져? 꼭지점에 x좌표가 0인 건 아는데 y좌표가 7k잖아. 아래로 볼록하게. 근데 0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려면 이렇게 내려와서 그려져야 되지 않겠니? 여기가 7k가 되게. 맞니? 그래야 0보다 작은 좁은 범위가 같아지는 두 지점을 중심에 두고 요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될 거니까. 확인돼야 안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대? 15개. 그럼 최초의 정수 0 하나 보이네? 그러면 0 하나 썼으니까 14개 남았지? 이쪽에 7개, 이쪽에 7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7까지 들어오고 8은 밖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 보이는 요 x축과 만나는 요 점 있지? 즉 x제곱에 플러스 7k가 0이 되는 x값. 그 x값이 7하고 8 사이에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만약에 8이 됐어. 여기가 8이야. 그래도 0보다 작은 거니까 같아지는 건 포함이 안 되지. 8은 돼도 되겠다. 그지? 근데 7이 돼버리면 어때? 7이 포함이 안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7은 안 되겠구나. 확인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 x값 우리 뭐 할 수 있어? 찾으면 되겠지? 그냥 있어서 찾으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8k. 확인돼요? 그럼 요거는 28은 2루트 7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k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만 봐? 플러스만 보면 되는 거지. 양수 쪽에서만 세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루트 마이너스 7k가 7과 8 사이겠구나. 양변 제곱해버려. 그러면 어차피 얘가 양수잖아. 마이너스 7k가 49랑 64 사이겠구나. 이거 플러스 이제 k값 정수가 얼마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근데 선생님 그래도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잖아? 가르쳐줄게. 이거 일단 어떻게 풀지 알겠지? 그래프 해석하는 거. 자, 잘 봐. 그래프들이 개형도 이쁘게 그려놨지? 누구와 누구 사이 있는지 확인했지? 그러면 이 식이 우리는 fx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7 대입해봐. 음수 나와야 되네? 그럼 f7이 얼마야? 음수야. 확인돼요?
and. 그리고 8 대입하면 어때야 돼? 양수 나와야 되지. 근데 8이 여기 있어도 상관없었잖아. 0 돼도 되지. 즉 f에 8 대입하면 0보다 이상만 되면 돼. 두 가지의 범위를 따로따로 찾아서 동시 만족하는 K값의 범위 찾아보면 돼. 그게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확인돼야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 대입해서 함수값 가지고 그래프 자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18번이네? 이것도 뭐야? 음원 판매 업체에서 음원의 한 달 이용권 가격을 X%. 또 너냐?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라고 다음 시간에 갖고 올 거지. 아니야? 그럼 질문 안 하고 그냥 넘기겠다고? 다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다른 친구들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자,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또 모르죠? A, 회원수도 B. 그럼 가격을 어떻게 했대? X% 이상했잖아. 그럼 100분의 100 플러스 X에다가 A 곱하면 되겠지? 회원수는 0.8X만큼 줄어들어? 그럼 100분의 100 마이너스 0.8X에다가 B.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봤더니 한 달 수입은 줄어들지 않도록 한대. 줄어들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게 더 작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게 원래 있던 A, B를 곱한 것보다 어때야 돼? 이상이 되면 되는 거잖아. 작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풀어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이번에도 A, B 같이 지워버리면 여기 1 되지? 없애도 되겠지? 분모 없애고 똑같이 풀면 되겠지? 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해요. 얘가 됐으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결국에 공식 알려주고 공식으로 문제를 몇 개를 풀긴 했는데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확실히 공식이 편하기는 할 거야. 여러분들 이번 해보면. 근데 문제 우리 지금 풀다 보니까 어때? 그래프 안 그리고 푸는 문제 거의 없지. 이게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공식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적어. 그래프의 도움이 한 번씩은 꼭 들어가야 돼. 특히나 이런 문제들 봐봐. 미정계수. X가 아닌 또 다른 미지수가 막 나오잖아. X가 아닌 또 다른 미지수가 막 나오잖아. 이럴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해. 왜? K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계속 달라지잖아.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들이 계속 달라지게 되잖아. 근데 그 조건들을 문제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고 외울 수가 없어. 조건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조건에 한 7, 8개만 돼도 사실 외워서 풀면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려서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최초에 제시했던 풀이가 무조건 2차 부등식 그려서 풀어라 해서. 그래서 그리는 게 좀 익숙해지니까 그나마 여기까지 지금 절반 정도는 이해하고 오는 거야. 그거 좀 더 익숙해지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해져.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그리는 것들 위주, 그리는 것들 계속 확인하면서 갈 거냐면 뒤에 가면 연립 2차 부등식 또 나오거든? 2차 부등식이 연립한대. 근데 우리 1차 부등식 연립할 때 봤었잖아. 1차 부등식 연립하면 뭐, 어떻게 했어? 부등식 두 개 따로따로 푼 다음에 그냥 범위 합쳐놓고 공통범위 찾아버렸지. 2차 연립 부등식도 똑같아. 따로따로 풀어. 두 개를 따로따로 풀어. 그리고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따로따로 푸는 과정 중에 공식과 그래프 계속해서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면 되겠지. 그래서 다음 주 아마 다음 주 한 주간 계속 2차 부등식 아마 할 것 같거든. 연립 2차 부등식.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간 계속 연습해보자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면 편해지니까. 아시겠죠? 네. 확인됩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1쪽까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네. 자, 특히나 208쪽에 유형 19번 문제 있었지? 그 유형 19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앞에 있는 하나의 범위가 뒤에 있는 2차 부등식을 만족할 거래. 그 범위 안에서는 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거래. 그럼 분명히 2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할 거 아니야.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못 구하겠으면 아까처럼 알파와 베타를 써서 나누면 되겠지? 그랬을 때 앞에 있던 범위가 항상 성립하게 만들려면 뒤에 있는 2차 부등식의 해 범위에 포함되겠지? 그거 염두에 두면서 논리적인 사고하면 돼.
그러면 굳이 뭐 그래프를 그려서 풀건,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건, K라는 변수가 어떻게 되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문제가 천천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찾아와, 빨리. 내 거야, 빨리 찾아와가서. 여기가 정리됐죠? 네. 자, 그럼 오늘 숙제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정리해보시고, 그래프 그리는 게 되잖아? 해봐. 근데, 말해. 아니. 그래프 그리는 게 잘 안 되잖아? 그럼 그때 공식으로 풀어. 네. 알겠죠? 어차피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다 익숙해지긴 해야 되니까,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게 1순위를 먼저 해보고, 안 그려지는데? 이거 뭐지? 그럼 공식으로 풀어. 근데 만약에, 공식으로도 안 풀리는데? 뭐지? 싶잖아? 그럼 다시 그래프 그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두 번 정도 해봐. 그러고 안 되면 다시 체크해서 갖고 와. 한 번 더 질문 받고 갈 거야. 어차피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 네. 알겠죠? 네. 확인됐습니까? 네.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